네, 안녕하세요. 제인이가 좋아하게 될 사회탐구 수능사회문화를 강의하는 김제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화의 의미와 속성까지 문화단원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수능 특강에서는 이제 대단원 3단원으로 넘어와서 8번째 챕터인 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넥스트 개념 완성 부교재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여기 페이지를 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아니면은 뭐 A4 용지나 본인만의 노트를 펴놓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문화의 의미를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의 문화인지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우선 좁은 의미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조금 더 좁다는 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뭔가 우리 문화인이야 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거를 먼저 좁은 의미의 문화로 쳐줄 거야. 그래서 이 특별하다는 건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우리 뭔가 문화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어떤 느낌 들어? 뭔가 문화상품권 뭐 이런 거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책 사야 될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막 외식 나가서 스테이크 썰어 먹을 것 같고 뭔가 이런 느낌들 있잖아. 그래서 일단 좁게는 문화라고 할 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것들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행동은 문화야. 이 행동은 좀 세련되지 않으니까 문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문화인지 아닌지 따지는 배타적 성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배타적 성격이다 라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야 아니야 문화 OX를 따진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볼 건데 평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고급스러우니까 문화야 이건 문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즉 문화에 우열이 있다 라는 관점인 거야. 얘는 고급진 문화 얘는 좀 문화라고 하기엔 좀 그런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배타적으로 따지는 거. 그럼 우리가 아까 쌤이 예시를 많이 얘기해 줬죠. 그래서 예시를 봤을 때는 문화인이라든지 문화상품권, 문화공연 했을 때 뭔가 생각나는 그런 문화적인 느낌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를 구분할 때는 여러 번 공부해보면 느끼죠. 이 문화가 보통은 좁은 의미는 앞에 옵니다. 그래서 보통 앞이야. 읽었을 때 보통 앞에 오면 다 좁은 의미일 거야. 문화인, 뭐 문화센터, 문화상품권, 문화공연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그 반대가 이제 넓은 의미겠지. 조금 더 이제 넓게 문화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예시를 보면은 한국 문화, 청소년 문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넓은 의미.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뒤에 옵니다. 자, 보통 뒤에 오는데 쌤 왜 보통이란 말에 붙였냐. 한국 문화, 청소년 문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 문화인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뒤에 오지만 예외적으로 문화인류학은 앞에 오는 거다라고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라는 거는 여기서 봤듯이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뭐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생활 양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일단 사회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둘게. 모든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이런 생활 양식들을 이제 합친 걸 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청소년 문화에서 비속어 같은 거 비속어를 어떻게 문화라고 해 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것도 청소년들만의 하나의 문화야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른 차이와 즉 그렇지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도 그들만의 문화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배타적이 아니고 다 문화야 라고 인정해주는 맞아 포괄적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반대로 오늘 우린 계속 이해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해의 관점이다 라고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보통 앞에 오는 좁은 의미의 문화인지 아니면은 보통 이제 문화가 뒤에 오는 뭐 한국 문화, 청소년 문화, 대중문화 이런 식으로. 그치만 예외가 하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문화의 의미를 구별해주는 제시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쌤이 아까 왜 사회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냐.
우리가 문화는 인간이 뭐 학습과 사회적,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하고 이런 것들 문화라고 불러.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모든 인간의 행동이 결코 넓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문화론 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행동이 뭐 넓은 의미의 문화다. 이거는 틀린 선지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왜 안 되나요? 왜냐하면은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생리적 반응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재채기를 단순히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야. 그냥 본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겠지. 그래서 뭐 본능, 배고픔, 추위, 뭐 이런 생리적 반응, 재채기 같은 것들은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공유돼야만 문화라 부를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배고파. 이거는 문화가 아니지만 배고파서 우리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 이건 이제 젓가락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운 날씨에 우리가 추워가 아니고 추워서 롱패딩을 입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공유된 이런 게 문화다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아까 얘기한 재채기도 그냥 재채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재채기를 할 때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팔로 이렇게 가리고 애치하잖아.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행동이 문화인 건 아니고 본능, 생리적 반응 이런 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생활 양식의 총체를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한 번 더 보면은 물질적, 비물질적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물어보기 때문에 어디다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물질 문화, 근데 느낌 솔직히 오지. 물질 문화가 눈에 보이는 거, 일단 유형적인 거. 무형의 반대, 유형적인 산물을 말하는 건데 보통 의식주 관련이거든. 주택, 도구, 의복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의식주 관련인데 관련된 것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내지. 수능 문제에 기술이 나옵니다.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보통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비물질로 많이 착각을 할 수 있어서 내는 건데 우리가 주택이나 도구, 의복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기술도 무조건 물질 문화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실상 그냥 물질은 기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물질 문화는 왜 기술이 왜 저기 못 들어가냐 딱 이걸 읽어보면 되거든. 일단 무형을 말하는데 굉장히 정신적이고 상징적이어야만 비물질 문화로 쳐줍니다. 그래서 주택, 도구, 의복, 기술, 교통수단 이런 거 다 물질 문화면은 여긴 이제 인간의 사고, 신념, 가치관, 규범, 언어, 종교 이렇게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을 비물질 문화로 한다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물질 문화, 우리가 자동차가 물질 문화겠지?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일 거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비물질 문화는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문화의 속성 5가지를 구별해 줄 거야. 문제에서는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던지 사례를 줍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사례를 주고 가장 부각된 거를 찾으라고 할 텐데 밑줄을 그어주고 근데 부각된 게 보통 2개일 수도 있어. 2개인 기출문제도 있었거든. 그래서 뭐 꼭 하나가 아니라 뭔가 이게 2개적인 느낌이 난다 라고 하면 2개를 적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가장 부각되는 거 하나를 찾기 위한 오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학습성은 문화에서 학습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사회화를 배우고 왔잖아. 그래서 문화를 이제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 학습을 저번 시간에 그치 사회화라고 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이제 사회화 태어나서 배우는 게 문화다라는 속성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사회화를 통해서 습득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으면은 그 속에서 형성되고 특히 환경이 변화하면은 변화하는 사례들이 학습성이라고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를 쓴다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은 내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았더니 거기에 외국어를 쓴다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 속에서 뭔가 형성되고 변화하고 배우는 느낌은 전부 학습성을 체크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니까 개인과 사회가 뭐 연결고리가 형성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배울 때 문화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계승 전달되겠지. 이것도 학습성에 관련된 얘기겠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상님들이 김치를 담그는 법을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김치라는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 다음 세대가 김치 담그는 법을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김치라는 문화가 계승되고 전달되어 온 거잖아. 그래서 계승, 전달, 그 환경 속에서 변화하고 배울 수 있게 하는 모든 속성들은 학습성이다. 체크해주면 됩니다. 사례로는 봐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라든지 한국어 예절 등을 배우는 거, 이런 사례들 읽었을 때 학습성이군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성은 조금 더 우리가 사고방식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편하거든. 그래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어쨌든 다수가 이 생각들을 보통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유성이겠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을 얘기하고, 보통 문제를 읽었을 때 뭐가 유행한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뭐 인식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거의 다 공유성 선지고, 보면은 문화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고와 행동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겠지. 구성원들끼리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니까 다 비슷한 동질성을 어느 정도 보이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동질성을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구성원끼리는 사고와 행동을 서로 예측할 수가 있어. 그치? 대충 뭐 할지 사고방식이 공유돼 있으니까 예측도 되고 서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도 될 거야. 그래서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쌤이 가져온 사례가 이제 한국에서는 합격 응원 선물로 찹쌀떡을 준다라는 건데, 어때? 우리가 저 사람 수능이니까 찹쌀떡을 찰싹 붙으라고 줘야겠다. 서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굳이 말을 안 하더라도 나한테 대학에 찰싹 붙으라는 의미로 찹쌀떡을 줬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공유돼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잘 나올 수 있는 선지를 옆에 적어보자면은, 즉 얘는 우리 구성원끼리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겠지. 원활한? 뭐 상호작용도 괜찮고 의사소통도 괜찮고, 우리끼리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호작용의 토대가 공유성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지금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찹쌀떡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찹쌀떡 주는 거야? 안 물어봐도 되지. 생각이 공유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끼리 생각이 공유돼 있으니까 통합,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는 구속도 할 수 있겠지.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서로 아니까. 그래서 통합되고 유지되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공유성은 특징이 같은 사회 구성원끼리 같은 사고방식을 공유한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밑에 예시를 읽어봐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찹쌀떡을 줘. 근데 우리가 미국인한테는 찹쌀떡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찹쌀떡이 한국에서 찰싹 붙으라는 말인 걸 아예 모를 수도 있잖아. 미국에서는 찹쌀떡을 주면은 이거 왜 주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지. 그게 이제 차이를 보여주죠. 서로 다른 문화에. 그럼 미국은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응원을 하냐? 학생이 찾아봤어. 걔네는 우리랑 비슷하게 도넛을 준대. 도넛 왠지 알아?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 않나? 그치? 도넛은 우리가 받았을 때는 우리가 구분이 서로 되니까, 도넛을 받으면 중간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왜 주는 거야? 나한테 빵 좀 받으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도넛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언어적인 건데, 도넛, do not give up. 어때 얘들아? 쌤이 수업 때 이것만 하면 항상 무서워. 뻘쭘한가 봐. 아무튼 do not give up에서 온 도넛이야. 거기를 따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찰싹부터 찹쌀떡인 것처럼 do not give up 도넛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 얘들아, 미국인 친구가 있으면 써먹어봐. 쌤은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뭘 하고 미국에서는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각각 공유돼 있으니까 각자 구분되고 서로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 그래서 즉 어쨌든 서로 다른 문화를 구분하는 거지, 절대로 공유성을 통해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뀐 선지는 속지 마세요. 한 사회 구성원을 구분하지는 못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글자 하나 바뀌어 있는 거 틀리지 말라는 뜻이야. 한 사회 구성원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사회 구성원을 구분해 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종류성까지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은 A국 사람들은 보통 뭐 한다? 이런 보통 공유성 선지야. A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뭐라고 인식한다? 그치만 B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 이렇게 공통된 특징이 나오면은 공유성이다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변동성부터 볼게. 자, 변동성은 우리가 당연히 문화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거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나 내용이 끊임없이 그냥 변화하는 거가 있으면 변동성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는 왜 변하냐? 당연히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같이 문화가 바뀌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변에 환경이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하다 보니까 같이 우리의 모습도 바뀌면서 문화도 변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으로 문화 요소가 변화될 수도 있고 뭐 소멸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거나 외부 문화랑 접촉하면은 요소가 생성되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문화가 예전에 비해서 변화한 거를 봤을 때 변동성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로는 이제 전통 한복을 예전에, 그러니까 평소에, 지금도 한복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한복을 평상시에 입고 다녔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평소에 한복은 잘 안 입지. 특별한 날에만 입고 보통 이제 양복이라든지 캐주얼한 의복으로 다 사람들이 이게 새로 들어오면서 의복 문화가 변화했잖아. 이런 것들은 변동성 사례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축적성인데, 축적성은 우리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서 점점 더 풍부해지고 복잡해졌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일단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더 문화가 발전하고 뭔가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축적성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적, 풍부, 복잡 이런 게 키워드고, 당연히 축적성도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바뀐 새로운 게 생겨나고 더욱 발전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변동성이 조금씩 딸려오긴 하지. 근데 그냥 제일 큰 차이점은 일단 세대를 거친다는 것과 아까도 얘기했잖아,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축적성이 1등으로 부각됐는지를 보려면은 좀 더 느낌이, 선생님 사례부터 보여주자면은 아까랑 조금 느낌이 다른 거 이해가 돼? 아까는 의복 문화가 예전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평상시에는 뭐 캐주얼한 의복을 입는다 이런 느낌이면, 지금은 여기 사례는 조금 느낌이 달라. 우리가 김치라는 게 있는데 김치는 원래 한 고려시대에 백김치였거든.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고춧가루라는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꼭 뭐 물김치도 이제 먹어보고 총각김치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김치에서 추가 되면서 김치라는 문화가 풍부해진 거잖아.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축적성이군,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면은 우리는 어쨌든 세대를 거치면서 그게 계속 여기로 거쳐오면서 더 발전하는 특징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상징 체계로 문화는 일단 아까 배웠던 거, 그래서 세대 간 전승되지. 전승되면서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학습성 선지거든. 근데 전승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라는 게 이제 학습성과 축적성이 구분되는 포인트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전승되면서 여기는 이제 거기에 거쳐오면서 우리 거 새로운 걸 추가시키는 게 축적성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런 식으로 넘어오면서 발전하고 축적되고 더욱 풍부해지고 복잡해지는 거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지. 문화가 새로운 걸 생겨내고 그다음 발전하는 원동력이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추가시키는 축적성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화야 인간의 문화와 동물의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선지만 보면은 그냥 학습 나와 있으니까 학습성 선지라고 착각할 학생이 많은데, 이거 일단 무조건 축적성 선지니까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학습성은 안 된다는 소리잖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도 학습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인간이랑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똑같이 우리가 이제 바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인간은
자, 우리 엄마 아니면 우리 뭐 조상님이 바나나를 이렇게 손으로 까먹는 걸 봤어. 그래서 바나나 먹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우린 이제 세대를 거쳐오면서 인간은 그 문화에서 이걸 더욱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상님이 바나나 껍질을 까먹는 걸 봤다.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바나나? 그냥 저렇게 생으로만 먹어야 되나? 여기에다가 우유를 추가하면은 바나나 우유가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바나나 우유라는 걸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더욱 추가해서 풍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더욱 추가해서 발전시키는 축적성이 가능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우리가 원숭이, 동물도 학습할 수 있거든. 자기 엄마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막 이렇게 손으로 까먹는 걸 보고 자기도 막 이렇게 웃기기 하면서 따라 할 거잖아. 그래서 바나나 먹는 방법을 동물도 학습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동물은 여기서 끝이야. 인간처럼 뭐 바나나 우유를 만든다든지 우리 좀 막 바나나를 썰어가지고 뭐 수플레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못해. 그래서 학습은 둘 다 있지만 우리가 문화, 인간의 학습된 행동을 구별해주는 기준이다. 이거는 축적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학습이란 글자가 나오지만 학습성 선지가 아니고 축적성 선지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전체성을 볼게. 전체성이라는 거는 문화의 이제 우리 구성 요소들이 전체 문화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어때? 정말 연결돼 있잖아. 그걸 이제 우리가 상호유기적으로 문화라는 게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면은 다른 어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보이면은 이제 전체성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을 찾아주면 되고, 그래서 문화는 단일 요소가 아니고 전체로서 이렇게 묶여서 전체 문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성을 보는 거고, 그래서 한 부분의 변동은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다른 부분과 상호작용을 해서 결국 하나가 변하면은 다른 전체적으로도 변하는, 그렇지,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전체성이군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예시를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쌤을 그냥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 유튜브나 핸드폰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인터넷과 휴대폰 기술이 발달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예 여기랑 관련 없는 교육 분야에서도 바뀌었어. 그렇지? 우리가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인강이 유행하게 된 게, 여러분이 인강을 보려고 하는데 휴대폰 화면도 엄청 안 좋고 화질도 엄청 안 좋고 속도도 무슨 인강 보는데 로딩이 너무 길어서 5시간 걸려. 그러니까 30분짜리를 5시간 넘게 봐야 돼.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럼 인강이 발전하지 못했겠지만, 이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육 분야인 인강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가 발전하니까 우리 삶의 많은 전체적인 것들을 연쇄적으로 바꿔놨잖아. 이게 이제 문화의 전체성을 보여주는 사례군이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하고 총체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해서 3가지 총비상, 앞글자만 따서 총비상, 요 3가지를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얘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에서는 사실 출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단독 문제로, 그다음에 이번에 2025년 3월 모의고사에 게임 문제에서 선제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도 아니고 최근에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총이라는 거는 이제 총체론적 관점을 말하는데, 방금 우리가 전체성, 총체성 뭘로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금 본 그 전체성, 총체성이랑 관련된 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문화를 볼 때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전체와 유기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 각 부분이 아니고 전체 속에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고. 그래서 얘는 개별 우리 문화 요소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편협된 생각과 왜곡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그거를 방지하는 거야. 전체를 봄으로써 이 문화는 이 나라에 있던 어떤 요소에서 나온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냥 총체론적 관점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러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문화가 보편적인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나라 문화와 이 나라 문화를 동시에 비교하다 보면은 여기도 결혼이 있고 여기도 결혼이란 제도가 있네. 근데 둘이 결혼하는 모습이 다르네. 이런 식으로 그치 특수성 이런 거를 동시에 보게 되는 관점이어서 이렇게 비교하고 이해해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제 분석하고 한 번 더 같은 말 적어볼게. 보편성이라는 거는 공통점 뭐가 공통적인지 그다음 뭐가 차이 나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관점이고 요 사이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두고 보는 객관적 이해를 돕는 관점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가 객관적 이해라는 거는 너무 그쪽 입장도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치우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제3자라고도 하거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문화를 보는 게 비교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론적 관점인데 얘는 이제 느낌이 오죠. 그 상대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는 그 사회,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왜 생겨났을까? 옛날 이런 배경을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 이런 식으로 고유한 의미, 그들만의 이런 고유한 의미, 맥락 이런 걸 이제 인정해 주려는 관점이고 특정 문화 행동이나 가치를 평가할 때 배경을 봐야 된다. 라고 나오고 그래서 즉 문화는 이해 대상이고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좋고 어떤 문화가 나빠 이게 아니고 다 각자만의 의미가 있다 고유한 문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문화 간의 우열은 없다 라고 봅니다. 문화끼리의 우열은 없고 다 그들만의 맥락에서 온 고유한 문화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문화는 이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까도 처음에 봤는데 이해 대상이다 라고 보는 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문화를 우선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가끔 물어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건 위에 두 개인가요? 여기 처음부터 제목에 나와 있거든. 문화를 이해하는? 얘네는 문화를 이해하려는 관점들이었어. 그래서 문화를 전체적으로 봐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 입장에서 맥락을 봐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셋 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론적에만 적혀 있었지만 총비상 모두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다, 관점이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문화의 의미부터 속성, 그 다음에 이해하는 관점까지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단독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자문화 사대주의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